네, 뉴스라이브 초대석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부도 좀 뒤숭숭해지고 있는데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죠. 사선 중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 전 대표가 어제 오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네네. 탈당 결심 그리고 이른 귀국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뭐 예. 적절하게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또 인천시장까지 지낸 중진 아니겠습니까? 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원들의 뜻이라든가 또 국민 여론을 고려해갖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고 또 들어오면서 모든 건 자기 책임이다. 예. 또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일단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 전에 무슨 입장 밝힐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탈당까지 밝힐 거라고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민주당에서 30년 동안 활동해 본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당이 처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이 본인이 대충 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국민적 여론이 매우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혹시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런 건 하진 않으시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네, 예. 이재명 대표 만날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네.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송 조만간? 대표가 어쨌든 예.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고 탈당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극약 처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다시 만나는 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별 저는 뭐 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 자체 모양새가 예, 그다지 좋지 그렇습니다. 않을 수 예, 있다. 이미 뭐 예. 이재명 당대표도 진상이 밝혀지게 되면은 뭐 거기에 응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뭐 정치 공세이긴 하지만 네. 이심 송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 아니냐, 네네. 연결고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집권 여당이 뭐 입만 열면 무슨 사건만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탓이다,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대화가 완전히 막힌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하면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전세 사기라든가 학자금 대출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네. 야당 대표 공격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심송심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예. 같은 당의 전직 대표, 현직 당 대표로서 뭐 대화하고 과거에 의논할 수 있었겠죠.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까지 물려준 사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랑 워낙 가까우시니까 네. 두 분의 사이가 어떤 정치적으로는 어떤 사이라고 보세요? 어쨌든 뭐 지역구를 어쨌든 뭐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깝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아니, 어려울 그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예.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당의 대표가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시 테러까지 당해갖고 부상까지 입었는데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당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의 관계지 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비명계에서는 그래서 대선 경선 때 송영길 대표였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민주당의 당원이나 국민들은 무시하는 생각을 예.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또 국민들이 누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적합한지 이걸 판단해갖고 이재명 대표를 뽑은 거, 이재명 후보를 뽑은 거죠. 예. 그 당시 당의 그 경선관리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가장 비명을 넘어서 거의 반명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예. 이상민 의원은 5선이고 누구 영향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그런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에 기울어져 갖고서 경선을 관리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뭐 언론 보도에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이성만 의원이 뭐 대선 경선 때 선관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비명계에서 제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오히려 얘기가 두 나오고 분이 그 있네요. 당시 예. 뭐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당직자도 어차피 관여하지 않으니까 어느 특정 후보에 연결된 의원님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공정한 의원들을
공정한 위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예. 이상민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되게 공정하게 했습니다. 네. 예. 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책임은 지지만 이 돈봉투 의혹은 몰랐다. 내가 네네. 그때 뭐 30분마다 일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건 좀 이해가 가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뭐 말을 잘못해갖고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10차례 이상 정치권에 입문해갖고 10차례 이상 전당대회를 지켜봤는데 대개 보면 뭐 그 후보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전국에 24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 방문해야 되죠. 또 토론회 준비해야 되죠. 기자회견 준비해야 되죠.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당대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캠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걸 보고받는 경우는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저는 뭐 다만 그 이정근 부총장의 어떤 통화 내용에 송영길 대표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거명됐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아니라 당 내부 인사들의 통화에서 송 대표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갖고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가 이제 네네. 내려진 상황인데요. 두 의원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일단 뭐 자체 조사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일종의 뭐 출당 조치 같은 거를 미리 해야 된다는 또 의원들도 있어서요. 일단 본인들이 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한들 본인들이 뭐 그 이야기를 좀 번복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처한 현재 위기 또 국민적인 어떤 여론들 이런 걸 고려해 갖고 본인들이 선당 후사의 자세로 뭔가 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본인들이 탈당 결심을 먼저 하는 게 좀 보기 좋은 모양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시는 뭐 건가요? 표현한다고 뭐 탈당을 포함해서 예. 당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그런 판단을 본인들이 하는 게 당을 위해서나 또 본인들을 위해서나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이 이제 위기의 마침표일 것인가 아니면 시작일 것인가 여러 전망이 이제 분분한 상황이고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당내 분위기가 좀 뒤숭숭할 네. 것이 그 녹취록에 뭐 20명의 의원들이 뭐 명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것을 또 일부 언론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가 네. 일일이 전화해서 또 확인 작업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전혀 맞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확인했다는 건 전혀 예. 사실이 아니고 녹취록에 구체적인 의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지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달했다 의원들에게 예. 전달했다는 사실만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정근 부총장과 강내구 전 뭐 우리 그 수양공사 감사죠 강내구 씨와의 어떤 통화라든가 또는 뭐 우리 이성만 그다음에 우리 윤관석 총장 사이의 어떤 통화가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구체적인 특정은 현재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여러 형태의 지금 명단들이 소위 찌라시 형태로 돌고 있는데 예. 저는 뭐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것 때문에 해당 의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예.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명단이 확정되면 의원들 소환해서 빨리 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지라시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버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친명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7인회가 들어가 있다. 이런 또 설도 있잖아요. 저는 그 7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되게 헛웃음을 좀 뭐 예. 보이는데 7인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 조직이에요. 사실은 되게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간다고 했을 때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모였던 분이 7명이었던 것뿐이지 예. 7인회가 조직적인 의사결정을 한 적도 없고 모임을 한 적도 없습니다. 모임 자체 모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대선 이후에 7명이 단 한 번이라도 모였다고 하면 이미 언론인들 귀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7인회라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 7명의 의원 중에서 어떤 분이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예외 두지 말고 검찰이 제일 먼저 소환해서 조사하기를 저 희망합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자체 조사는 없다라고 이제 지금 네네. 판단을 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전수 조사라도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신종훈 의원께서 예. 본인은 뭐 받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려는데 전수조사라고 한들 어떤 분이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갖고 엄중하게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의원들이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의원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만약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당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실질적인 실효성은 있겠냐? 그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검찰이 강하나 신속하게 수사를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검찰 수사가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의원 이름이 나와서 또 줄소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민주당이 지도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안들 여러 가지 좀 모색하고 있고요. 어쨌든 당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엄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어떻게 그걸 표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김연아 전 의원 공천 헌금 의혹도 큰데 이거는 왜 부각을 안 하냐 이렇게 또 이제 제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연아 의원 관련해서는 이미 그게 오래전에 입건돼 갖고 경찰이 이미 1년 이상 사건을 뭉갰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이미 거기 녹취록도 있고 더군다나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더 죄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내부 전당대회에서 돈 쓴 것도 물론 뭐 부도덕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천의 대가로 우리가 금원을 수수했다는 건 훨씬 더 엄중하고 어쨌든 문제가 큰 건데 이거 상당 기간 좀 조사를 안 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선택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수사 과정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네, 좀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예, 예, 거군요. 예.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큰 현안 중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거취 문제인데요. 네네. 한 뭐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연말쯤에 퇴진할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저는 뭐 건가요? 그런 시나리오는 없었던 걸로 지금 없었다.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 기획단을 만드니까 그 과정에서 대표가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할 거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의원들 앞에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당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예. 이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그리고 이게 정리된 이후에 총선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표는 뭐 모든 걸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정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일이라는 거는 퇴진도 이제 포함이 저는 되는 뭐 이재명 건가요?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실패한다고 하면 본인도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선택하겠다. 예.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다만 있습니다. 시점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전혀 지금은 없다. 적절하지 이렇게 않다고 보고 보시는 있습니다. 거네요. 민주당 위기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요즘에 지지율이 네네. 위기고 지금 여도 야도 다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3지대가 지금 또 거론이 되고 네네네.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이렇게 또 의기투합하고 있는데 제3지대 제3당이 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쉽지 않다고 보고 쉽지 있습니다. 않다고. 다만 뭐 지금 현재 여야 양당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3지대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가장 큰 핸디캡이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적인 기반들 또는 지역적인 기반들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토대로 해갖고서 정당을 만들겠다? 이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선거 전문가로 불리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제3지대를 띄우기 위해서 나섰고 금태섭 전 의원도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뭐 금태섭 우리 전 의원이 매우 똑똑하신 분입니다. 예. 유능하신 분이고 뭐 좋은 점도 강점도 많이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의문이 많이 있겠죠. 예.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기반들, 또 조직적인 기반들, 또 인적 자원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요. 예, 제3지대
계속 이제 언론에서 회자되고 지금 야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여야 위기도 있지만 민주당의 뭐 분당 가능성을 예비해둔 시나리오다 이런 또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그 가상적인 예. 어떤 시나리오지 실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민주당이 있다가 탈당해갖고 제3지대가 갖고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는 현실화되기는 참 어렵다 네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뭐 사선 중진 의원이시고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네네.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잠시 좀 네네.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가장 좀 급선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만은 해결을 하고 와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는 이제 국빈 방문의 목적이 어떤 경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안보 문제 해결인데 네. 저는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다 설정해 놨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뭐 걸 구체적으로 이미 얘기하시나요? 예. 뭐 반도체법이라든가 예. 전기차법에 관련해 갖고 전혀 진척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또 더군다나 미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이 중국에 투자했던 회사인 그 마이크론이 반도체 생산을 중국에서 제재를 가했을 때 한국이 대신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 이미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에서는 뭐 얻을 게 거의 없다고 보이지고 다만 예. 안보 문제인데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핵 우산을 갖다 제공할 수 있겠는지 이거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핵 확장 억제, 북한에 대한 그 확장 억제 정책에 있어서도 전 더 이상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우리 뭐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또는 핵 공유 이야기하지만 지금 미국 입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미 여러 번 차례 예.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같은 거 안 된다. 또 나토식 핵 공유도 안 된다고 미국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미국이 한국에서 핵 억제를 북한 핵무기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같이 기획하고 같이 실행하는 그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정말 최고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것도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토 이상의 한국식 핵 공유가 언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대통령실 발표는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긴 별도의 문건을 이제 성명을 발표할 거라고 하잖아요. 좀 진전된 방안이 담길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게 별개의 문건으로 나온다고 하는 게 예. 그런 면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부수적인 설명을 하려고 이게 별개의 성명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다 강화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없기 보시는 때문에 거예요? 오히려 없기 제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별도로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게 강화된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전체 성명에서 같이 나와야 되겠죠. 네. 별도 성명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가 이제 결과를 네네. 보고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별도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갖고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공세를 퍼붓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오역이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역이라고 하면 그 인터뷰했던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동경 지국장, 도쿄 지국장 그 미셸리 로부터 확인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팩트 체크에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오기 전에 그 영문을 봤는데 예.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통령께서 한국말로 하셨는데 영문을 갖다 오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 영문 자체도 사실은 저희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어쨌든 간에 그게 일본에서도 일본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 국제법적으로 확정된 나라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의해서 엄청난 그 인권 반인륜적 일본의 범죄로 인해서 탄압을 받았던 우리 국민을 대신해 갖고 면죄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주장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주어가 빠졌다. 일본이 수용하지 못할 거다. 거죠. 네. 일본이 주체라는 네. 건데 네. 영문을 이제 원문을 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이해는 안 갔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좀 바라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결단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국민들하고 소통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60% 이상이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이 그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의 생각을 국민들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고서 전에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저는 같은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인식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타이완 문제 거론한 것도 그렇고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뭐 줄타기 할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을 좀 선택을 하는 게 국익에 이롭다. 이런 판단이라고 또 보는 해석도 있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도 다른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갖다가 주창하면서 35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어떤 상당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전부 포기하고 한쪽 진영에 일방적으로 가담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예. 중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상당히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또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기업들, 러시아에 투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을 넘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대통령이 좀 균형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핵심 안보사항인 확장 억제 부분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